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2018년에 개봉한 데드 인 에이 윅 오어 유어 머니 100이라는 영화를 요약하겠습니다. 윌리엄 모러서는 매우 슬프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젊은 작가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이유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자신의 삶을 끝내려고 했지만 항상 무언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다리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지만 가장자리에 서자 그림자 속의 남자가 그를 놀라게 합니다. 이 남자는 윌리엄을 다리에서 밀어내겠다고 제안하고 지켜보고 싶어합니다. 윌리엄은 충격을 받고 그 남자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문의 남자가 그에게 카드를 주기 전에 윌리엄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믿고 다리에서 뛰어내리지만 파티용 요트에 착륙하고 다시 한번 자살해서 살아남는다. 다음 날 윌리엄의 상사는 그에게 긍정적인 일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사람을 구하는 인명구조원이지만 1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의 상사는 그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해 그를 직장에서 해고해야 했습니다. 이제 직업도 없이 매우 우울해진 윌리엄은 자살 계획에 대한 메모로 뒤덮인 자신의 아파트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출판사로부터 또 다른 거절 편지를 받은 후 윌리엄은 자살할 약을 찾았지만 빈 병만 발견했습니다. 오븐을 이용해 자살했는데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 소용이 없었어요. 밤에 담배를 피우던 중 의문의 남자가 준 카드가 생각나고 카드를 꺼내보니 그 남자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암살자였다. 윌리엄은 흥미를 느끼고 다음날 그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아침에 윌리엄은 레슬리 오니를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갔는데 레슬리는 나이와 터틀넥이 암살자 같지 않은데 7분 늦었다고 윌리엄을 꾸짖고 외모에 대해 판단을 내린 후 레슬리는 윌리엄은 이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지 묻는다. 이에 대해 윌리엄은 다리 사건이 그의 10번째 자살 시도였다고 말한다. 윌리엄은 이전에 목을 매려고 했는데 램프가 깨졌고 가스를 쏘려고 했지만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약과 술을 먹어봤지만 그냥 토했고 감전사를 시도했지만 힘만 잃었고 걷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를 들이받은 차는 그를 구한 구급차였고 이러한 경험에 대한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출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슬리는 할당량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윌리엄의 사건을 맡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도록 돕고 그것이 그가 다리와 절벽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레슬리는 윌리엄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죽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브로셔를 제공하고 윌리엄은 아이를 구하다가 차에 치였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윌리엄은 머리에 빠르고 고통스러운 충격을 가하는 기본 옵션만 감당할 수 있었다. 윌리엄은 이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한다. 그런 다음 레슬리는 윌리엄에게 돈을 길드 오브 어세신즈의 계좌로 이체하여 선불로 지불해야 하며 윌리엄이 이번 주말까지 죽지 않으면 윌리엄은 환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후 레슬리는 계약서를 중앙 사무실에 가져가 무기를 요청하고 이반이라는 올해의 암살자를 주목하면서 이반은 그의 광범위한 살인 목록이 보도에도 맞지 않는 등 유난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레슬리는 아내 페니와 새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페니는 자신의 바느질 작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윌리엄은 그 돈을 길드 계좌로 이체하고 유서를 써서 자신의 유서에 넣어두었다. 그가 죽은 것을 발견한 사람을 위한 주머니. 다음날 레슬리는 송금을 확인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사망 연기를 요청하는 윌리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슬리는 윌리엄에게 일 중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윌리엄은 책을 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만 죽이는 암살자 이야기. 윌리엄은 레슬리를 매끄러운 스파이로 상상했지만 레슬리는 경찰과 주차 위반 딱지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집에서 아내 및 친구와 카드 놀이를 하는 등의 전형적인 문제를 가진 평범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날 늦게 한 출판사가 윌리엄에게 그의 책에 관심을 갖고 연락해 다음 주에 윌리엄과 면담을 하자고 했지만 윌리엄은 다음 주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면담을 내일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편집자는 이에 동의했다. 그 전에는 자살하지 말라고. 윌리엄은 흥분하여 밖으로 달려가 자신의 차에서 윌리엄을 지켜보고 있던 레슬리에게 알리고 윌리엄은 도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암살을 잠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레슬리는 동의했지만 윌리엄이 안으로 돌아오자마자 레슬리는 다음 목적지로 레스토랑 이름을 적고 다음날 윌리엄은 레스토랑에서 편집자 엘리 애덤즈를 만납니다. 상사를 기다리던 중 그들은 공통점을 발견했고 엘리는 윌리엄을 흥미롭게 여깁니다. 편집장 브라이언 배트리가 도착하고 전화 통화에서 그의 불쾌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토론 중에 책에 대한 비전의 대조가 분명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날카로운 판매를 위해 바보의 자살 가이드를 만들고 싶어하며 윌리엄이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살하려는 날 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대조적으로 엘리는 이 책을 자살의 세계에 대한 개인적인 통찰로 상상하고 절박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다음 윌리엄은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며 죽음은 인간 경험의 공통된 측면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엘리는 윌리엄의 말을 이해하지만 브라이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개인 드라마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은 엘리의 펜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 준비된 총알이 브라이언 대신에 맞은 것처럼 몸을 굽혀 펜을 집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범인은 레슬리였고 근처 건물에 있던 윌리엄이 레슬리를 보고 레슬리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으나 레슬리는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총을 쐈고 총알은 지나가던 웨이터에게 맞았고 윌리엄과 엘리는 테이블 밑에 숨어 함께 담배를 피우고 레슬리는 오늘은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레슬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페니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레슬리를 위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베개 바느질 작업이 클럽 표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레슬리는 인내심을 갖고 그녀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장난감으로 그의 반사 신경을 테스트했습니다. 아까 놓친 총소리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엘리는 원고에서 윌리엄의 주소를 찾은 후 윌리엄의 아파트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며칠의 휴가를 주었기 때문에 윌리엄의 책 작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브라이언은 불쾌한 사람이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하고 안도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엘리는 책 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윌리엄을 그녀와 친구들과 함께 밤에 글을 쓰도록 초대했지만 윌리엄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윌리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윌리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윌리엄은 자신의 비밀을 밝히기로 결정하고 엘리에게 레슬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엘리는 자살 아웃소싱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레슬리에게 전화하여 거래를 취소하라고 촉구합니다. 레슬리가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윌리엄은 레슬리에게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간청했으며 이로 인해 레슬리는 할당량을 충족하는데 단 한 번만 남았기 때문에 레슬리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레슬리는 바로 그곳에서 윌리엄을 쏘기로 결정합니다. Fuck you. 윌리엄은 제 시간에 맞춰 문을 닫고 엘리를 붙잡기 위해 다시 달려가서 둘 다 함께 건물을 떠날 수 있도록 합니다. 레슬리는 그들을 쫓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그의 총성이 빗나갑니다. 거리에서 윌리엄과 엘리는 경찰을 훔쳤습니다. 경찰관의 스쿠터를 타고 도망치는데 그들이 차를 몰고 가던 중 레슬리는 그들을 말리려다가 실수로 경찰관을 죽인다. 레슬리가 경찰관의 시신을 숨기고 있을 때 두 명의 길드원이 도착하여 레슬리를 데리고 하업이라는 상사를 만났고 하업이는 레슬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특히 그와 계약을 맺고 다른 암살자에 의해 살해될 예정이었던 브라이언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업이가 레슬리의 실수를 이유로 해고한 후 레슬리는 하업이의 식의 선물을 거부하고 떠났고 하업이는 레슬리를 책임으로 간주하고 이반에게 레슬리를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녁에 윌리엄과 엘리는 한때 엘리의 돌아가신 부모가 소유했던 숲속의 오두막에 왔습니다. 그들은 벽난로 옆에서 윌리엄이 엘리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발견한 순간을 공유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자살 경험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엘리는 윌리엄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교통사고로 그녀는 10초 동안 죽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텅 빈 공허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윌리엄은 어느 날 오후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나갔다가 길에서 부모님이 피아노에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엄마가 즉사하셨는데 아빠가 몇 분 동안 살아 계셨는데도 아빠가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윌리엄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의 기운을 북돋워주지 못한 엘리는 자살 생각을 하는 척하며 칼 2개를 꺼냈지만 엘리는 삶의 목적을 밝히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윌리엄은 엘리의 말에 감동해 엘리에게 키스를 하고 둘은 엘리에게 키스한다. 불 앞에서 사랑을 나누다. 한편 도시에서는 페니가 레슬리의 은퇴 전망에 기뻐하며 크루즈 예약을 시도하지만 레슬리는 아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레슬리는 일이 없으면 쓸모없다고 느끼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페니는 조언한다. 레슬리는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면 은퇴하지 말라고 레슬리에게 계약을 완료하고 할당량을 충족함으로써 하업이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도록 격려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아리 바느질 대회로 떠나기 전 페니는 레슬리에게 칼을 주었고 레슬리는 페니의 은행 명세서에서 윌리엄의 주소를 찾아 집을 나갔고 이반이 도착해서 침입했을 때 작은 새들 외에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었고 윌리엄과 엘리는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었고 그동안 엘리는 아이가 차에 치이지 않도록 구함으로써 윌리엄의 초기 죽음 선택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다음 산책하러 나갔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레슬리를 보았습니다. 총을 들고 기다리던 윌리엄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레슬리는 신경 쓰지 않고 윌리엄을 쏘려고 했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레슬리는 전화를 받았고 페니는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여 새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레슬리는 슬픔을 느꼈고 이반이 집에 들어왔을 때 레슬리는 위렴을 다시 죽이려고 시도하고 대신 레슬리를 쐈습니다. 이렴과 엘리는 이반이 그들을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반은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이렴에게 레슬리의 총으로 자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가 죽을 것입니다. 이반은 이렴이 레슬리를 죽인 다음 자살한 것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렴은 지적합니다. 계획이 성공하려면 레슬리의 총이 아닌 이반의 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반은 이렴과 총을 교환했고 이렴이 자살하려고 할 때 레슬리가 일어서서 페니가 준 칼로 이반을 죽인 후 레슬리는 새를 죽였다는 이유로 이반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짓밟았습니다. 레슬리는 여전히 위렴을 죽임으로써 계약을 완료하고 싶었지만 엘리는 레슬리에게 총을 겨누고 그에게 물러나라고 요청했습니다. 레슬리는 할당량을 충족하려면 여전히 한 번 더 죽여야 한다고 설명했고 엘리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반을 죽이기 위해 레슬리를 고용하고 위렴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 송금 $1 지불로 사용하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슬리는 이에 동의하고 윌리엄의 유서에 새로운 계약서를 적고 세 사람은 이반의 시신을 강에 흘려보내 도시로 돌아왔다. 페니는 레슬리가 집에 도착하자 반갑게 맞이했고 이어 바느질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고 저녁 식사 중에 하비는 이반의 죽음과 윌리엄의 생존에 대한 설명을 구하기 위해 레슬리의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레슬리는 하비에게 보여주었다. 하어비는 새 계약을 체결하고 하어비에게 자신의 할당량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어비는 레슬리에게 자신이 은퇴했으며 새 계약을 수락할 권리가 없음을 상기시켰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논쟁은 두 남자가 테이블 아래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결과를 낳았고 페니는 하어비에게 자신이 만든 쿠션을 보여주면서 개입했고 그녀는 이 디자인이 평생 짝짓기를 하며 함께 늙어가는 한 쌍의 새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곧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페니는 하어비가 레슬리에게 가져온 시계를 가져가서 미래의 크루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어비는 레슬리가 마침내 은퇴를 받아들인 것을 보고 하어비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페니는 레슬리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레슬리가 자신의 직업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레슬리가 단순한 암살자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몇 주 후 이렴과 엘리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엘리는 암살자에 관한 이렴의 책이 승인되었고 곧 출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이렴은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갑자기 엘리에게 키스합니다. 윌리엄은 한 아이가 곰을 되찾기 위해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윌리엄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 소년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윌리엄은 차에 치인다. 엘리는 윌리엄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윌리엄은 영화가 끝날 때 엘리에게 그와 함께 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평화.